한적한 시골의 노래방. 그날의 노래는 끝났지만 냄새는 남아 있었어요. 벽을 닫고 바닥을 문질러도 공기 속엔 진실이 남았죠. 경찰이 찾아낸 건 피가 아니라 청소약 속의 숨은 정적이었어요. 누군가는 죄를 숨겼다고 믿었지만 공기는 모든 걸 기억했어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의 공기가 낮게 깔렸죠. 민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창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어딘가 피로가 번졌죠. 국도 옆 허름한 식당에서 시작된 그 밤은 이미 정적의 예고였어요. 그들은 술값을 나누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묘한 균열이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이제 2차 갈까? 그 짧은 한마디가 어둠을 불러왔어요. 노래방 간판 불빛이 흐릿했어요. 안쪽에서 공기가 눌린 듯 무거웠죠. 명자는 카운터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고 도현은 조용히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낡은 스피커에서 음이 깨졌고 사람들의 웃음은 기계음처럼 울렸죠. 문이 열리며 민수와 창수가 들어섰어요. 술기운이 가득한 얼굴, 거칠게 닫히는 문소리. 그때 이미 공기의 밀도는 달라져 있었죠. 사장님, 도움이 있어요. 창수가 웃으며 묻자 명자의 손끝이 잠시 멈췄어요. 그 공백 속에서 스피커의 잡음이 크게 들렸죠. 도현은 고개를 들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들을 바라봤죠. 어둠이 조금 더 짙어졌어요. 창수는 농담처럼 웃었지만 그 웃음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 순간 노래방의 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명자의 시선이 천천히 옮겨졌어요. 카운터 유리 뒤로 작은 계산기 불빛이 깜빡였죠. 도현은 담배를 비틀다 멈췄어요. 민수는 노래책을 넘기며 농담을 이어갔지만 목소리가 벽에 눌려 퍼졌죠. 그 안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창수는 잔을 들며 불이 신나게 놀자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낯설게 들렸어요. 노래방의 조명은 눈부시지 않았어요. 마치 숨이 갇힌 방처럼 천장이 낮아졌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죠. 노래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이 이어졌어요. 민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술기운에 번진 시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죠. 도현이었어요. 그가 벽에 기대 서 있다가 조용히 걸어왔죠. 조용히 좀 해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묘한 압박이 있었어요. 창수는 웃으며 잔을 흔들었죠. 왜 그래? 분위기 망치게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깨뜨렸어요. 명자는 조용히 손을 내저었어요. 그만 마시고 그냥 가요. 그 말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민수는 계산서를 바라보며 술값 좀 봐요. 너무 하잖아요. 낮게 웃었어요. 그때 공기가 한순간 식었죠. 명자의 얼굴이 굳었고 도현의 눈이 흔들렸어요. 바깥의 네온빛이 창가를 스치며 파랗게 번졌죠. 그리고 그 안의 정적이 아주 깊게 가라앉았어요. 창수는 괜히 허세를 부렸죠. 신고하면 어쩔 건데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현의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카운터 밑에서 나무가 스치는 소리가 났죠. 그 소리 하나가 공기를 베었어요. 민수가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노래가 끝나고도 마이크는 울렸어요. 그 울림 속에서 누군가의 숨이 끊어졌죠. 방 안이 조용했어요. 조명은 흔들렸고 벽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도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흘렀어요. 그건 분노도 후회도 아니었어요.
단지 공기의 무게였어요. 명자는 그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침묵이 모든 걸 대신했죠. 그때 누군가의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어요. 조용히, 너무 조용히요. 명자는 문을 잠갔어요. 문고리가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공기를 잘랐죠. 도현은 눈을 감았어요. 그 어둠 속에서 공기가 울렸어요. 피가 아닌 무게였죠. 바닥의 그림자가 조금씩 번졌어요. 그 안에 술 냄새가 섞였어요. 명자는 걸레를 들었어요. 아무 말 하지 마. 그 말이 방 안을 메웠어요. 그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죠. 밖의 거리는 너무 조용했어요. 도현은 시신을 끌고 나왔죠. 눈발이 흩날렸고 신발 자국이 금세 사라졌어요. 차 트렁크가 열릴 때마다 금속의 냄새가 섞였어요. 명자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숨을 쉬지 않는 사람 둘. 그들의 무게가 공기보다 무거웠죠. 바람이 지나가며 그 냄새를 덮었어요. 도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도로 위의 불빛들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어요. 도현은 핸들을 잡은 채 아무 생각이 없었죠. 라디오에선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그 가사는 마치 누군가의 유언처럼 들렸죠. 손끝이 차가웠어요. 명자는 조수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은 채 그저 숨을 죽였어요. 트렁크 안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바람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도현의 눈이 떨렸어요. 본강천 쪽으로 차가 들어섰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사라지고 어둠만 남았죠. 도현은 트렁크를 열었어요. 찬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냄새가 섞였죠. 명자는 돌을 주워 들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 돌을 던졌어요. 물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바람이 잠시 멎었죠. 도현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때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보고 있는 듯했죠. 돌아오는 길은 너무 길었어요. 명자는 손을 무릎에 올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현은 거울을 봤죠. 그 안엔 자신의 눈과 명자의 얼굴이 겹쳐 있었어요. 라디오 소리가 멈췄고 차 안엔 정적만 남았어요. 그 정적이 두 사람을 묶었죠. 어딘가에서 멀리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하지만 도현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바퀴 아래에서 얼음이 부서졌어요. 다음 날 아침 연기군 국도 위로 희미한 안개가 깔렸어요. 트럭 운전사 석진이 담배를 꺼내 물었죠. 그의 시선이 도로 옆 배수로에 닿았어요.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죠. 하얀 천 조각이 바람에 들썩였어요. 석진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바닥의 냄새가 묘하게 비틀렸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사람의 손끝이 보였죠. 그 순간 그의 담배가 떨어졌어요. 불빛이 눈처럼 꺼졌죠. 경찰차의 불빛이 새벽 안개를 갈랐어요. 박 형사는 현장 테이프를 넘으며 시신을 내려다봤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손가락 사이에 끼인 흙이 이상했어요. 이 형사는 주변을 비추며 말했다죠. 근처에 타이어 자국이 있어요. 최 형사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셔터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그 순간 바람이 스쳤어요. 냄새가 무겁게 코끝을 스쳤어요. 시신은 민수였어요. 그의 주머니엔 동전 2개와 부서진 라이터가 들어있었죠. 박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 형사는 지도를 펼쳐 반대편 도로를 가리켰어요.
이 근처에 본강천이 있어요. 혹시 두 번째가 있을지도 몰라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공기가 서서히 얼어붙었어요. 눈발이 바람에 섞여 그들의 숨결 위로 쌓였어요. 본강천 주변은 조용했어요.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수색견이 울부짖었어요. 그 울음이 산등성이를 넘어가며 울렸어요. 그리고 개가 갑자기 멈췄어요. 눈밭 사이에서 검은 천이 보였어요. 최 형사가 달려갔어요. 손전등 불빛이 한순간 멎었죠. 천이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있었어요. 창수였죠. 바람이 잠시 울었어요. 형사들은 말을 잃었어요. 박 형사는 시신의 손목을 살폈죠. 다친 흔적이 없었어요. 한 번에 가네요. 이 형사가 낮게 말했어요. 박 형사는 손끝으로 바닥을 쓸었어요. 모래 속에서 희미한 타이어 자국이 보였어요. 이건 같은 차야.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죠. 그때 멀리서 새가 울었어요. 공기가 흔들렸죠. 모든 게 누군가의 손에 의해 정리된 듯했어요. 그날 밤 연기경찰서 형사과엔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박 형사는 커피를 시키며 보고서를 넘겼어요. 이건 계획된 게 아니라 순간이야.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최 형사가 말했다죠. 현장 두 곳 모두 노래방 근처입니다. 그 말에 공기가 멎었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들었죠. 그 노래방, 혹시 그 여자가? 짧은 질문 하나가 어둠을 갈랐어요. 다음 날 새벽, 수색팀이 노래방 문을 열었어요. 안엔 아무도 없었죠. 조명은 꺼져 있었고 바닥엔 청소약 냄새만 남았어요. 벽지가 들떠 있었어요. 이 형사가 조심스레 걸었죠. 마이크 선이 바닥을 끌었어요. 조용히, 길게. 박 형사는 천천히 카운터를 열었어요. 서류, 지폐, 그리고 낡은 계산기 하나. 그는 계산기 밑을 들었어요. 먼지 속에서 반짝이는 게 있었어요. 붉은 점이었죠? 이건 피해요. 최 형사가 속삭였죠. 박 형사는 손전등을 가까이 댔어요. 미세한 점이 벽 틈을 따라 이어졌어요. 명확하지 않았지만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죠. 누가 닦은 거야?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흘렀어요. 이 형사는 카운터 밑을 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 파편 하나를 발견했어요. 끝이 갈라져 있었죠. 감식 결과 나무 파편에서 혈흔이 나왔어요. 피해자 민수의 것과 일치했죠.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노래방 주인 명자, 그리고 그 아들 도현. 박 형사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이제 찾아야겠죠. 의 형사는 차 열쇠를 돌렸어요. 엔진음이 공기를 갈랐어요. 겨울의 거리 위로 불빛들이 하나둘 깜빡였어요. 그 속에서 눈발이 흩날렸죠. 도현은 그날 새벽에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손끝에 남은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죠. 명자는 옆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도현은 벽 너머의 그 소리를 들었죠. 다 끝났어. 그 말이 오히려 무겁게 들렸어요. 그는 손을 씻었지만 물소리가 계속 남았어요. 창문 밖에서 새벽 바람이 울렸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 듯 했죠. 문이 두드려졌어요. 새벽 2시, 도현은 그 소리에 눈을 떴죠.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공기가 순간 얼었어요. 도현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바라봤죠. 발끝이 식었어요.
손바닥에서 물기가 식어가고 있었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그 빛이 그의 얼굴을 잘랐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박 형사와 이 형사가 들어섰죠. 명자는 벽 쪽으로 물러섰어요.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박 형사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엔 무게가 있었어요.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죠. 신발 아래에서 뭔가 눌리는 감촉이 났어요. 그것은 아직 마르지 않은 공기의 흔적이었어요. 조명이 켜지자 방 안의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이 형사는 벽을 살폈어요. 명자는 손을 모았어요. 박 형사는 천천히 물었죠. 그날 밤 노래방에 손님이 왔죠. 도현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모르겠어요. 그 말이 너무 빠르게 흘렀어요. 박 형사는 눈을 좁혔죠. 모른다는 건 기억이 없다는 뜻일까요?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의 노래방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어요. 형광등이 깜빡였고 마이크가 울렸죠. 민수가 웃었어요. 창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도현은 손끝을 움켜쥐었어요. 그 기억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죠. 명자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체념이 있었죠. 그만 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어요. 박 형사는 손에 든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본강천, 그리고 배수로. 이 두 사람이 손님 맞죠? 도현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숨소리가 짧게 끊겼죠. 명자가 손을 뻗었어요. 그만해요. 하지만 박 형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왜 닦았습니까?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갈랐어요. 정적이 한참을 머물렀죠.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벽을 바라봤죠. 그 벽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엔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깨끗하게 닦아낸 흔적, 그 아래 희미한 얼룩이 있었죠. 지웠는데 그는 중얼거렸어요. 이 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엇을 지웠습니까?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창문 밖에서 바람이 울었어요. 박 형사는 의자를 끌었어요. 나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한 번만 묻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죠. 그날 밤, 왜 그랬습니까? 도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죠. 그들이 나를 웃었어요. 박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방 안에 메아리 쳤어요. 정적이 깊어졌죠. 이 형사는 테이프를 꺼냈어요. 녹음기의 불빛이 붉게 켜졌어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난 그저 닦았을 뿐이에요. 그 말이 천천히 공기를 맴돌았어요. 박 형사는 눈을 감았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 한마디에 명자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종소리가 울렸어요.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들이 내 어머니를 욕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죠. 돈도 안 내고 나를 밀쳤어요. 손끝이 다시 떨렸어요. 그래서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박 형사는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죠. 창밖의 빛이 그들의 얼굴 위로 떨어졌어요. 그 빛이 하얗게 번졌어요. 명자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돌렸죠. 끝났네요. 그녀의 말은 속삭임처럼 흘렀어요. 도현은 눈을 감았어요. 그 안에서 네온사인의 불빛이 다시 깜빡였죠. 노래방의 공기, 깨진 잔, 그날의 냄새가 모두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아무 말도 없는 공기만이 남았죠. 그 정적이 모든 걸 삼켰어요. 신문실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음영을 만들었죠. 박 형사는 도현을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엔 손수건 하나가 놓여 있었죠. 도현은 그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다신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묻혔어요. 이 형사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 방 안은 시간조차 멎은 듯 했어요. 도현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날 내가 틀렸어요. 목소리는 낮았죠. 그들이 어머니를 욕했을 때 그냥 나갔어야 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박 형사는 메모를 멈췄죠. 왜 그랬습니까? 도현은 눈을 감았어요. 공기가 울렸어요. 내가 아니었어요. 그 방이 나를 밀었어요. 그의 말이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죠. 명자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죠. 그녀의 손엔 낡은 성경이 쥐어져 있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 입술에서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죠. 최 형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죠. 이제 끝났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은 없어요. 그 말이 너무 낮아 공기만 떨렸어요. 박 형사는 조사서를 덮었어요. 펜 끝이 멈췄죠.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그 말이 짧게 울렸어요. 도현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을 바라봤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흩날리는 눈송이 사이로 거리의 불빛이 번졌어요. 그 빛이 도현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 표정엔 후회보다 공허가 남았어요. 며칠 뒤 경찰서의 복도는 낯설게 조용했어요. 이 형사는 보고서를 정리했죠. 종이 넘기는 소리가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최 형사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죠. 결국 이렇게 됐네요. 박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돌렸죠. 공기 속에 커피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한 번의 분노가 두 생명을 삼켰네요. 법정 안은 차가웠어요. 명자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눈을 들지 못했죠.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고인 도현, 유죄입니다. 그 순간 정적이 퍼졌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손목에 쇠소리가 짧게 울렸죠. 명자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감았죠. 그 눈꺼풀 아래서 무언가가 깨지듯 흔들렸어요. 형사들은 뒷좌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박 형사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누구도 이긴 사람이 없네요. 이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도현이 지나간 자리 위에 머물렀어요. 그 자리엔 아직도 공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누군가의 한숨이 들렸어요. 그것이 끝의 소리였어요. 밤이 찾아왔어요. 연기군의 국도엔 다시 눈이 내렸죠. 배수로 근처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기가 다르게 울렸어요. 바람이 돌을 스치며 낮게 흘렀죠.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듯 했어요. 석진은 트럭 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불빛이 짧게 번졌죠.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 형사는 사건 파일을 서랍에 넣었어요. 불빛이 꺼지고 방엔 어둠이 남았어요. 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죠. 머릿속에 그날의 현장이 스쳤어요. 피 대신 냄새, 공기 대신 정적. 모든 게 여전히 살아있었죠.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의 말이 방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아침이 왔어요. 창문 밖에 눈이 녹고 있었죠. 거리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발자국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공기 속엔 아직도 그날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도현의 집, 노래방, 그리고 강가. 모든 곳이 하나의 숨으로 이어졌죠.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공기가 남았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